열정이 없고 무기력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이런 아기들은 지금 두려움의 안경을 낀 거야.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속이 필요해요, 여러분. 현대인이 다 그렇죠.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무기력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많고,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살고 싶은데 에너지가 안 도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몸에 이 에너지를 일으키는 힘이 약한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두려운 줄을 만약에 무서워 이렇게 느끼면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기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파동이 잘 친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고요해. 그럼 이게 생기 있진 않아요. 그쵸? 죽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 치면 어때요? 활발하죠?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열정적으로 느껴져. 그래서 에너지가 막 쳐야 돼. 즉 마음이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두려웠다가 막 화가 났다가 막 이걸 잘 느끼면 이게 생기가 있죠. 에너지가. 근데 별로 감정이 없어.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렵지도 않고 화도 안 나고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재미란 거는 마음을 느낄 때 재미가 있거든. 마음을 느낄 때. 마음을 다 버린 아기는 재밌지가 않아. 어떤 걸 봐도.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마음을 다 버려서 호텔에 가서 뭘 먹어도 재미가 없고, 해외여행 가도 휘황찬란한 게 보이는데 재미가 없어. 그게 뭐냐면 흥미가 떨어졌을 때, 재미가 없을 때 우리는 열정이 없다 그래요. 뭘 봐도 재미가 있으면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 재미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학교 가다가 우리 때는 그때 거의 흙바닥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가다가 개미 이렇게 집 많아? 요새 애기들은 개미집 모를 거야. 개미가 이렇게 흙을 다 파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나와 있고 개미집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면 개미가 왔다갔다 멀리 이렇게 등에 지고 이렇게 가잖아. 개미가 막 끌고. 근데 지 몸만한 걸 끌고 가니까 얼마나 신기해. 몸만한 걸 끌고 간다. 그걸 보면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어른들이 가다 니네 학교 안 가냐고 막. 그러면 또 좀 가다 보면 거기 뽑기 하는 애들이 있어. 거기 우르르 가서 그 뽑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재밌어. 그래서 또 막 보고. 저만 학교 가는 길이, 그래서 보면 시간이 거기서 호루라기 불어 선생님이. 그러면 또 막 쫓아가. 그래서 애기들, 활력이 없는 어른들이 애기들을 보면 애기들은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지 이렇게 걸어다니는 법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 마음이 죽어가는 거야. 애기들은 마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애기들은 어때요? 즉각적이야 반응이.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저요 이렇게 손을 들고 때리면 이렇게 울고. 애들은 마음을 너무 단순하게 인정하잖아요. 마음을 인정할수록 이게 생기가 있는 거야. 활력이 있어. 그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보면 대부분 활력이 있는데, 요즘은 얼마나 애기들도 마음을 버리는지 활력이 없어진 경우가 많죠. 우리 때는 진짜 막 까르르까르르 울고 살아있었어. 이 마음이. 그 재미가 있을 때 열정이 나와요. 뭘 재미있게 하다 보면 열정적이고 막 우리 해보자 이런 마음이 나오는데 다 버린 거야, 마음을. 그래서 무기력해진 거예요. 근데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마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올라왔을 거예요. 두려움은 타고나요. 두려움의 사이즈는. 그걸 근기라고 하고 원기라고 해요. 한 방에서 원기, 신장에서 원기가 나온다고 하죠. 타고나는 거야. 엄마 아빠의 근기, 엄마 아빠의 기운과 둘이 합쳐져서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걸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 원래의 기운, 이제 근원적인 기운을 타고나는데, 그 기운이 두려움이 이렇게 세게 타고나는 아기가 있고 이렇게 조그맣게 타고나는 아기가 있거든. 근데 이렇게 세게 타고나는 아기는 세상에 나왔을 때 엄청 무서워요. 두려움이 별로 없는 아기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막 손 놓고 지 혼자 다녀. 그래갖고 아니 이거 엄마 무섭지 않아? 따라가면 막 여기 있어 이러고 막 다녀요. 근데 두려움이 많은 아기는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치매도 있으면 절대 안 나가. 그거 뭐예요? 이상하잖아. 그 아기가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똑같이 시장인데. 응?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3번인가 4번 잃어버릴 뻔했대요. 이게 눈만 돌리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남의 집에 왜 꼭 들어갔나, 다들 모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있대. 그래서 한 번은 애를 잊어버렸는데
경찰서에 이제 신고하러 갔는데 경찰서에 있더래요, 내가. 나도 기억이 안 나나. 아주 어렸을 때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경찰 아저씨들이 우유하고 빵을 줬나 봐.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먹어본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우유하고 빵 먹고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 가자 했더니 안 간다고. 나 여기 좋다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들이, 응? 설마 경찰서에 간 줄 모르고 막 동네 찾아냈는데 뭐 방송에 나왔대나 라디오에서 나와서 누가 알려줘서 경찰서 갔더니 제가 거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노래 부르니까 귀엽다고 이제 뭐 빵우유 주니까 거기서 먹고 나 여기서 산다고. 그래서 되게 애를 먹었대. 아저씨들은 막 경찰 아저씨들은 난감한 거지 안 간다고 하니까 울고 불고 안 간다고 그래서. 그래서 데려왔는데 그 다음번에는 외갓집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또 없어진 거야. 밤 문 열어놓은 사이에. 그래서 온 동네를 찾았는데 어떤 집에 가갖고 또 밥을 먹고 있더래 거기서. 그래서 또 이제 가서 이제 엄마 아빠냐 왔냐고 주려고 하는데 안 간다고. 나 여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그 말을 했대요. 애가 애를 못 낳는 부부인데 아이가 들어와서 삼실할머니가 좋구나. 키우려고 했다. 그러면서 뭐 말도 마라 너는 문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닫아놨대. 열리면 나가.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넉살이 좋은 건지 어떤지 거기 앉아서 밥 달라고 그렇게 하면 밥을 주고. 그게 뭐냐면 타고나기를 나는 내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두려우면 재미가 없어. 다 모든 마음이 두려운데 그 마음을 갖고 놀 수가 있나? 남의 집 대문을 보면 무서워 죽겠는데 거길 들어가? 나 같은 경우 안 무서우니까 왜 들어갔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하고 다른 집이라서 재밌어서 들어간 거예요.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랑 다르게 생겼거든. 재밌어. 여기서 살아보면 어떨까? 정말 또 한 번 붙들려온 거는 가출을 했어. 엄마가 맨날 돈 타령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돈이 없다. 근데 너무 내가 알라딘의 램프를 책을 읽었는데 거기는 문지르면 돈이 나온대. 응? 제가 그린 금 나와라 뚝딱. 요새도 그 동화를 많이 읽나 몰라요? 도깨비 방망이 우리는 되게 많이 읽었거든. 금 나와라 뚝딱은 금이 나와.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서울 가면 없는 게 없다고. 맨날 어른들이 그랬어. 서울에 가면 없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 가서 알라딘 램프 사거나 금나와라 뚝딱 방망이 사다가 줘야지 엄마.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를 갔는데 거기서 아줌마를 만난 거지. 너 여기 왜 있어? 그래서 서울 가서 램프 사려고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잡혀오고 헛똑똑이란 별명이 그때 생겨서 너는 진짜 그게 동화랑 헷갈린다고. 너무나 그가 그 겁이 없었던, 그러니까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안 봤는데 제가 두려워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가 싸우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려서 너희 엄마 죽는다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청 생겼던 것 같아요. 엄청. 엄마가 죽고 그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때부터 올라오고 그 전에는 정말 세상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나.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막 떠들어오니까 저희 아빠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내쉬면서 이랬어. 너 사는 게 재밌니? 이렇게 묻더라고. 어린 저한테. 응. 아빠 안 재밌어? 그런가. 너는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재밌지? 아빠는 아이스크림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아빠 돈을 몰래 훔쳐서 사 먹고 그랬거든. 그리고 맨날 그 생각을 했어. 훔쳐 사 먹을 때면 좋겠다. 우리 아빠는 이 돈으로 아이스크림 하루에 10개도 먹으니까.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제 꿈은 나중에 자라서 아이스크림 10개 다 사 먹을 수 있게 돈 벌어서 사 먹는 거. 눈치 안 보고. 그게 제 꿈이었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무 그때 행복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의 눈이 생기기 전까지. 근데 두려움의 눈이 생기고 나서부터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너무 무섭기만 해.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두려움을 버렸어요. 버리면 안 되지. 이 두려움을 내가 만든 마음이구나. 두려운 마음을 인정하고 느껴줬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느끼면 인정하면 너무 아파서 내가 진짜 이 두려운 현실이 진짜 될까 봐. 엄마가 아프다고 죽는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 엄마가 죽을까 봐 두려워한 나를 인정하면 우리 엄마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때부터 두려움을 절대 인정 안 해. 그 두려움 올라오면 아니야 이러고 안 느껴주고 막 마음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두려운 눈이 너무 크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엄마 죽는 것만 두려운 게 아니야. 다 두려워 보니까.
헛것을 보는 거예요. 엄마 죽는 게 두렵다는 마음을 인정하면 엄마가 죽을까봐 두려운 그 마음만, 죽을까 두려운 그 마음만 인정하게 되거든. 엄마의 죽음을 보는 두려움만.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온통 그 두려움이 날 장악해서 모든 게 다 두려운 거예요. 공부하러 학교 가면서도 풍경이 전부 두렵고 세상이 그냥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그래서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이런 아기들은 지금 두려움에 안경을 낀 거야. 왜? 두려움이 올라올 때 어떤 계기가 됐든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걸 버린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두려움을 주입한 거야. 어떻게? 내가 조금 성적이 나빠. 그러면 부모님이 아고 우리 아기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다음에 잘하자. 하거나 그냥 엄마랑 같이 공부할까? 너 왜 이렇게 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되게 겁을 주는 거야.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살을래? 어? 너 뭐가 될래?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기는 엄청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갖다 인정을 못하게 돼. 너무 두려울 때. 인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참고 인정을 안 하고 그 두려운 마음을 버려.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 그걸 본 눈이 두려움의 눈이거든. 두려움의 눈으로 안 보고 알았어 엄마 열심히 할게 이럴 텐데. 응? 그래서 어떤 아기는 알았어 엄마 그냥 이렇게 두려움을 안 느끼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기는 너무 두려워. 그러면 그 두려움을 내가 만든 두려움이란 걸 인정해야 돼. 엄마가 날 두렵게 한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그 두려움을 만들었어. 잘못될까봐.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엄마가 나를 두렵게 했다고 생각해. 내가 만든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리고 이 두려움 인정하면 정말 공부 못하고 엄마한테 버림받는 애 될까봐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다 보면 나중에 두려움이 날 장악해. 두려움은 안 느껴져. 못 느끼게 돼버려. 처음엔 느끼다가. 그래서 못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눈으로 그냥 두려움과 합체돼서 두려움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그 느낌을. 물고기는 물을 몰라. 그 안에 있으니까. 빠져나와야 그 느낌을 알아. 내가 온몸으로 다 물이 있을 때는 물이 어떤 느낌이야 이래. 손가락을 하나 넣어봐야 알지. 물고기가 밖으로 나와서 봐야 알지. 내가 두려움 자체가 돼버렸어. 하나가 돼버렸을 때는 두려움이 뭔지를 몰라요. 안 느껴져요. 이런 아기는 두려움과 합체된 아기야. 그냥 그런데 순간순간만 알아. 너무 무서워요. 그냥 사는 게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실체를 몰라. 두려운 마음에 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파란 색깔의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듯이 두려움의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안 두려운 걸 보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야. 제가 한참 두려움에 눈에 씌웠을 때는 전화벨만 울려도 무서워. 아니 전화벨이 울린 거지. 그게 무서운 일이야? 전화벨이 울리는 게 왜 무서워? 바람만 휙 밤에 불어도 무서워. 두려움의 안경을 낀 거예요. 모든 에고는 다 두려움의 안경을 꼈는데 그 안경 색깔이 렌즈 색깔이 마음의 렌즈가 얼마나 짙은가 두려움의 색깔이 그거에 따라서 대담함이 달라. 전화벨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늘 눈치 보고 누가 소리 지르면 이렇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대한 아기들은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나한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렇게 딱 따질 수가 있고 소리 지거나 버럭해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러면 약자라고 뭐라고 무시하면 딱 따질 정도의 담대함이 있죠. 그리고 웬만한 일은 별로 안 두려워. 딱딱 해결을 해요. 근데 두려움이 센 아기들 모든 게 두려운 아기들은 너무 심한 아기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끝내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외톨박이로 방에 딱 틀어박혀서 안 나가. 너무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대인공포. 그것도 일종의 그거. 사람만 보면 무서워. 공황장애.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쓰러져서 가. 왜? 두려움이 막 너무 참은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 버려. 두려움하고 싸우고 있는 게 공황장애예요. 호흡곤란까지 와. 이거 안 느끼려고 막. 그냥 순순히 느껴주면 될걸. 헛것을 보는 거죠? 두려움이 무섭다고 하면서 버려서 두려움과 싸워서 공황장애가 와. 재미있을 겨를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이 놀이터인데 재미가 없어. 무서우면.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집에 있으면 우리 왜 어렸을 때 집에 엄마가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요. 그냥 막 재밌어. 근데 엄마가 없어.
재미가 없어. 왜 그래? 무서워서 그래.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서. 저는 늘 그랬어요. 엄마가 맨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야.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하려고. 엄마 죽을까 봐. 그러니까 장악해버렸어. 모든 게 두렵지.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옛말은 아니지. 이건 내가 한 말인데. 남자들이 조강지처가 있는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 편안한겨. 그래 살만한 거야. 바람 피우는 재미를 느끼는 거야. 조강지쳐 있으니까. 만약에 부인이 없어. 애들만 줄줄이 사태. 바람 필 기분이 나?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도 편하고 행복하니까 바람도 피우고 아웅다웅한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 그 재미를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열정이 불타고 뭐가 흥미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 그래도 분리된 상태. 즉 두려움을 조금 인정한 상태. 내가 조금 내 두려움을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고 좀 인정한 상태일 때 그래요. 두려움이 아예 안 느껴지고 그냥 세상이 막연히 근심 걱정 불안 속에 두려워. 이럴 때 진짜 통두려움이 된 거예요. 벌써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두려웠다가 편안해서 재미가 있다가 근데 두려움이 올라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어지고 근심 걱정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뭐 이런 상태는 그래도 아직 합체까지는 안 된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죠. 모든 애고들이. 그치? 근데 어떤 거에도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살기가 싫고 우울하면 완전히 두려움과 하나 된 상태. 근데 이거는 이 두려움의 분리는 돈으로도 안 되고 책에도 머리에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야 돼. 자기가 언제 제일 두려웠는지 보세요. 어떤 현실을 제일 인정하기 싫었는지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죽는 현실을 제일 인정하기 싫었거든. 니네 엄마 죽는다 했을 때. 니네 엄마 죽는다 했을 때 올라오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인정하면 진짜 죽을까 봐 이 두려움을 절대 인정하는 거야. 엄마 죽는 게 가해자. 나는 피해자인 두려움이 된 거죠. 그 가해자를 인정하면 정말 죽을까 봐 이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해. 사실은 이 두려움은 내가 만든 마음이야. 엄마가 죽는다는 마음을 너무 두렵다고 고집 부리면서 두려워서 나 그거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두려움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내가 만든 마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많은 아가들이 엄마가 죽는 건 당연히 두려워. 당연히 두려워 하면서 이 두려움은 엄마의 죽음 때문이니까 이걸 인정하는 순간 엄마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는 거죠. 그냥 엄마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예라 이 애는 사실 엄마 죽는 건 다 두렵죠.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쥐새끼가 이렇게 교실에 들어왔는데 다 두려워. 여자아기들 했는데 여자 선생님이었거든요. 책상 위로 올라갔어요. 여자 선생님 이러니까 남자아기 하나가 죽였는데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탁 때려서 내장이 터져 죽었거든. 그러니까 또 다 그게 얼마나 아파.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여자 선생님은. 울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울지 마세요. 그리고 남자애기들이 다 치웠어. 자, 그 두려움은 선생님이 더 심한 거지. 똑같이 두렵지 않죠. 아기들은 그게 안 두려워. 그치? 그래서 쥐가 죽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의 사이즈가 쥐가 죽었을 때도 죽은 걸 보고 올라올 사이즈. 큰 거지 선생님이 더 두려움이 애들보다. 그치? 근데 엄마에 대한 죽음도 그거예요. 엄마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엄마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애고들은 착각하는데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던 아기가 엄마 죽는다는데 그렇게 두려운 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커서야. 엄마를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 아기는 사실 엄마의 죽음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살리지 못하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최선을 다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죽는 게 너무 두려워. 그러면 근데 내가 할 게 없어. 그러면 그 두려움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해주고 싸우고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돼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거지. 두려움이 곧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곧 미움이야. 결과 자체가 미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애고들은 엄마 죽는다 다 두렵지. 그치? 막강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그걸 경험했으니 제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딱 바뀐 거지. 그 전에는 겁이 없는 아기였고 진짜 막 호기심도 많고 너무너무 재밌고 씩씩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 너무 두려워. 이걸 인정을 못해.
이거 인정하면 우리 엄마 진짜 죽을까봐 안 두려운 척해. 애들이 니네 엄마 많이 아파? 니네 엄마 죽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겁 하나도 안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한 마음은 더 올라와. 생각 안 하려고 이렇게 누를수록 어때? 엄마를 늘 보는데 안 보면 좋지만 안 볼 수가 없어. 그때마다 두려운데 그때마다 참았어. 나중엔 날 다 장악했어. 물이 차올라서 날 이렇게 차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려움 나타났을 때 처음 증상이 뭐냐면 다 흥미가 없어. 다 힘들어 그냥. 이 두려움을 안 느껴줘. 두려움과 계속 싸우는 상태야. 나는 뭘 하든. 계속 내면에서 싸워 두려움과.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쌀찌개를 하나 지는 것처럼 두려움과 한쪽에서 계속 싸우면서 밥 먹고 뭐하고 학교 가고 얼마나 힘들어. 엄마가 죽는다는 두려움을 인정 안 하니까 막 계속 힘들어. 엄청 힘들어. 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 내 삶이고 뭐고 그냥 다 재미가 없어 그냥. 여러분 근심걱정 올라오면 어때요? 다 싫잖아 그치?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래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두려움 올라오면.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당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언제 그래도 해방되냐면 엄마가 딱 돌아가시는 순간 뭔가 이렇게 내 세상이 커튼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 느낌?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느낌. 그래서 내 인생을 그때부터 돌을 닦고 마음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죠. 만약에 저희 엄마가 안 돌아가셨으면 저는 그걸 책임져야 너무 두려우니까 엄마 잘못될까 봐 그거 책임지려고 아마 도도 못 닦았고 엄마 봉양하고 이 길을 못 걸었을 거예요. 엄마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느끼잖아. 자식은 그치? 나로 투사하니까. 그 두려움에 함몰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고 다 싫은 아기는 일으키려고 할 필요가 없어. 일단 자기 인생에 어떤 커다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게 커다란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아니래도 부모님이 굉장히 나를 두렵게 했어. 그럼 뭐 그때 그 두려움을 인정했는가? 부모님이 날 두렵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 두려움이 올라온 것 뿐인데 상황에 집착하면서 내가 만든 두려움을 보지 않았는가? 엄마가 잔소리하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게 이상하죠? 그러면 앞으로 세상 살면서 엄마 잔소리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무섭다고 그래. 끄떡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내 두려움이 큰 사람은 별거 아닌 거로 두려움이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마음 공부 안 했으니까 이야기의 특성을 모르고 이야기가 겁이 많고 이렇게 두려움을 잘 느끼는 아기라는 걸 모르고 좀 심하게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야기는 마음을 닫혀버려. 그럼 두려움이 너무 올라오니까 참아버리고 온통 두려움에 잠기게 돼 있어요. 큰 사건 아니면 반복되는 사건. 늘 혼났어. 늘 미움받았어. 이러면 그게 그 소화를 못하게 되면 잠기게 돼요. 응? 그 두려움의 에너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조언할 때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실질적인 조언. 몸을 많이 움직여라. 몸에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하면 어쨌든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많이 나와. 특히 하체 운동. 걷거나 등산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등산하면서 치유됐다는 얘기 많이 듣는 게 뭐 우울증이 뭐예요? 내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계속 수치 줘서 두려움을 절대 인정 안 해. 내가 두렵다는 걸. 그래서 우울증 생기는 거야. 그 수치도 인정 안 하고. 그래 괴롭고 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운동을 많이 할 것. 특히 하체 운동 많이 하면 좋은 게 등산 참 좋아요. 운동을 첫째로 많이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접할 것. 충격적인 마음들을. 내성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즉 공포 영화나 엄청 스릴러 영화나 막 이렇게 막 번지 점프나 이런 놀이공원이나 이런 걸 막 경험해야 돼요. 이런 걸. 그걸 하려고 할 때 두려워하면 아 내가 두려움에 갇혀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재미있게 살지 못하는구나. 놀이공원도 재미있으라고 만들었는데 공포영화도 재미있으라고 그것도 못 즐겨?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 이렇게 샥을 주는 그런 행위나 즐거운 놀이나 이런 걸 많이 할 것. 거기까지 하면 많이 깨어나요. 운동만 해도 깨어나고 그 다음에 막 놀이공원도 가고 두려움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훅 느껴보면 막 깨지게 돼 있어. 그런 걸 해라. 또는 막 지리산 종주 2박 3일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친구들이랑. 그러면서 막 고행 비슷한 고난을 극복하는. 예전에 우리 때는 걸스카우트인가가 국토순례 뭐 이런 거 했고 요새 그거 되게 좋은데요. 국토순례 같은 거 하면 진짜 좋아요. 단결해서 하는 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걸 경험을 하시기를 되게 권해요. 그냥 한가지 여행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아주 힘들게 국토순례나 막 이렇게 몸을 쓰는, 그리고 막 두렵고 막 아찔하고 막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라든가 놀이라든가 이런 걸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도 또 여력이 있다, 내가 더 이렇게 내 두려움을 분리하고 열정을 일으켜보고 싶다 의지가 있는 분은 마음 공부를 하러 오세요. 영채마을에 마음만 놀자 프로그램에 오셔서 그 두려움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또는 늘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이 늘 일어났던 사건을 떠올려서 그 사건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두려움이 그렇게 커서 별거 아닌 거에도 그렇게 두려워했구나 하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해줄 거예요. 여기 마음만 놀자 프로그램은 마음을 분리시키고, 그때 이제 자각하면서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때 이제 세상이 그 두려움의 안경을 이렇게 벗게 되면 그만큼 즐거워 보이고 그만큼 재미있으니까 열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속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막 희말이 없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아주 무서운 상관이 있는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날마다 혼나는 거지. 아니면 저기 에버랜드 가서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 시리즈를 맨날 타는 거야, 일요일마다. 그리고 공포영화 보고. 제가 분명히 약속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분명히 깨어나, 열정이. 근데 이것이 내가 시키는 거 하기 싫잖아. 시키는 걸 해야 깨어나. 그 두려움에 딱 갇혀갖고 이렇게 껍질 안에 있는 거야. 절대로 안 나가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운동하고. 운동할 때 힘들다 엄청 올라온 아기들 절대 두려움 안 보려고. 응? 아니 여기 힘들다로 늘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어, 무의식 한쪽에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근데 이 몸을 움직이 얼마나 힘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격적인 경험, 아주 힘든 경험, 배낭여행, 배낭여행 뭐 이런 거 있다대요. 네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계속 걷는 거 있잖아, 산 따라서. 이런 거 암벽 등반 이런 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탁 깨주고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오면, 마음만 열자 오면 기똥차지. 또 와갖고 헤라 엄마한테 버럭 하고 한 소리 들으면 완전 깨어나. 생기가 돌아. 아까 그 아기도 보니까 엄마 맛있게 드세요. 걔 나한테 저번에 뒤지게 혼났거든. 맨날 무서워요. 나한테 들어서 또 울면서 무서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지마 죽어 그냥 이러면서 뒤지게 혼났거든. 그랬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미움으로 살았구나, 인생을 자기를 학대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미움만 썼구나를 딱 알았대. 그 다음번에. 그리고서 이제 영체 갤러리를 갔대요. 여러분 그 충격요법 중에 하나가 또 영체 갤러리가 있네. 제일 중요한. 그렇게 두려움에 쌓여있는 아기는 서경지부 영체 갤러리 가세요. 거기 영체 투어 거기 한 몇 바퀴 돌아봐. 한 2시간 3시간만 돌아봐. 그러면 막 온몸에서 두려움 에너지가 그렇게 나갈 텐데. 그렇죠? 쇼기예요. 아이고 돈도 안 들이고 좋네. 힘들지도 않고, 그치? 영체 갤러리 가서 그림 보면서 제일 편하게 나가는 방법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공포영화 보려면 가서 그 간을 졸여야 되고 저기 등산하고 고행하고 몸 다칠 수도 있고 한데 잘 됐네. 영체 갤러리를 가세요. 영체 갤러리 좋아. 영체 갤러리 가서 매일 하루에 매일매일 가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시간 나는 만큼 가면 두려움 에너지도 줄줄줄 나가. 그리고 나면 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이게 왜 들어왔지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아기가 영체 갤러리를 갔대요. 그래서 의단 앞에 서 있으면 괴로움이 올라갈 거다 했더니 정말 의단 앞에 6시간을 울었대. 그리고 나서 사람이 바뀌었네. 요번에 들어왔는데 애가 밝아지고, 그 아기 이 인생이 이제 살맛이 나는 얼굴을 바꿨어요. 그렇게 무기력해서 죽고 싶어 이렇게 왔다가. 자, 강력 추천. 제일 편하고 돈 안 들고 제일 편한 방법 1번 영체 갤러리 투어. 하루에 2시간씩. 안 되면 일주일에 몇 번 정해놓고, 안 되면 주말이라도 가서 그리고 그 밑에 영체방 이용. 2번째 놀이공원이나 그런 데 가서 자기 두려움 공포영화나 샥을 받고, 3번째 고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몸을 쓰고, 4번째 마음에 놀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기들.